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및 정치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일본 자동차 대형 운반선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고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독일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일본 선박에 사고가 나면 일본 언론에서 항상 한국을 언급하는 이유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및 정치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면 공유를 클릭하고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다음은 영상 내용입니다. 일본 자동차 대형 운반선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로 인해 지역 내 환경 재앙 위기가 발생하여 미래에 특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화재 사건이 발생하여 일본으로부터 네덜란드 북부 항구로 향하던 대형 자동차 운반선에서 약 2,850대의 폭스바겐과 메르세데스 벤츠 등 유명 브랜드 자동차들이 소실되었습니다. 해당 운반선은 일본에서 2013년에 건조된 대형 운반선 중 하나로 일본 자동차 산업의 상징이자 일본 자동차 산업의 강력한 발전을 상징하는 선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많은 재산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다행히도 모든 선원들은 선박이 완전히 소실되기 전에 안전하게 대피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피 과정에서 일부 선원들이 부상하고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선박은 화재 후 바닷속으로 점차 침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네덜란드나 북유럽 해역에서 생태계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선박 사건으로 인해 이미 어려웠던 일본의 냉장 시설에 더 큰 손상을 입었으며 폭스바겐의 두 번째 사고인 만큼 일본 기업들과 관련하여 기대되는 일본에 대한 평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폭스바겐이 일본 대신 한국과 중요한 거래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일본과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 긴장이 증대되었습니다. 한국 당국은 일본으로부터 자동차 운송에 대한 부주의와 안전 보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 기회를 활용하여 일본 자동차 기업들과 협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규모 거래가 가능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화재 사건은 일본 자동차 운반선에서 발생한 유사 사고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미래의 환경 재앙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선박 화재 사고를 살펴보면 이는 일본의 유명한 해운회사가 운영하는 선박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선박은 2013년부터 인도양을 항해 중일 때 중간 부분이 사고로 인해 분리되는 끔찍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1,700개 이상의 컨테이너 중 1,500개가 해저로 가라앉았으며 뒷부분이 침수되지 않은 앞부분은 심각한 화재 및 폭발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선주와 보험회사 사이에 인적 실수로 발생한 살해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으나 결국 보험회사는 이러한 대형 손실로 인해 일본 선박에 약 4억 달러를 보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선박 컨테이너의 내구성에 대한 논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 직후 일본의 조선업체들은 연이은 사고로부터 대응해야 했습니다. 작년 9월에는 크림슨 폴라리스호라는 선박이 도쿄 해상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선박은 파나마 국적이지만 일본의 대형 조선사인 츠네이시 회사가 제작하고 소유한 선박입니다. 이 사건으로 일본 선박 컨테이너의 내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이러한 선박들이 연속적으로 사고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심이 불거졌습니다. 현재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충격적인 사고들의 실제 원인을 조사하고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선박 문제로 인해 이 나라의 조선 산업과 해상 안전에 대한 여러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국가의 해상 활동에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 1월 13일에는 일본에서 다른 사고가 발생하여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 선박의 일부 컨테이너가 무너지고 60개의 컨테이너가 해저로 가라앉았으며 80개의 컨테이너가 파손되었습니다. 이는 컨테이너만의 사고뿐만 아니라 해당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선박은 이마바리 조선소에서 제작되었으며 일본의 컨테이너 선박 문제는 오랫동안 명백해왔습니다. 심지어 2020년 10월에도 이 회사의 원 아킬라 선박이 컨테이너 무너짐 사고를 당했으며 다음 달인 2020년 11월에는 원 에이퍼스 선박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한 번 발생한다면 인간의 실수로 간주될 수 있으며 화물선 자체의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화물선 자체의 품질 문제입니다. 일본의 언론도 일본의 화물선만이 이렇게 많은 사고를 겪는 이유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객들에게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일본의 조선 산업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언론은 한국이 일본의 해상 운송 분야에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외국으로부터 큰 계약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더욱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현대적인 화물선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이 수천 대의 슈퍼카를 파괴했던 사태로 인해 독일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CNN은 18일 남부 포르투갈의 대서양에 있는 한 화물선이 포르쉐와 벤틀리의 고급 승용차 4,000대를 운반하던 중 불길에 휩싸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전에도 한 달 전에 독일에서 미국 로드 아일랜드의 데이비스빌로 향하던 페르세이즈 에이스라는 파나마 플래그의 화물선이 17,000톤의 화물을 싣고 있는 도중 치명적인 화재를 겪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화재는 화물선 전체에 퍼지고 모든 승용차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당국은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화재의 근본 원인을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를 운반하는 경우 구조적인 어려움이 더해지며 상황을 다루기 위해 특별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비록 이 사고로 인한 환경 오염에 대한 보고서는 아직 없지만 선박의 규모와 차량의 대량 손상으로 인해 오염 가능성은 피할 수 없습니다. 페르세이즈 에이스 선박은 일본의 선박 회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 사고의 원인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해당 회사는 아직 공식적인 대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서양상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사고는 재산에 거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1100여 대의 포르쉐와 189대의 벤틀리뿐만 아니라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일부 차량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 금액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피해 예상시는 10억 달러 이상으로 스에즈 운하에서 발생한 네버 기븐 사고의 보상금인 초기 1억 달러에서 나중에 7억 달러, 즉 약 7억 달러로 조정된 것보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포르투갈 해군은 현장 상황을 추적하고 환경 오염에 관한 보고서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이 나고 자동차가 타버린 규모로 인해 오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계 기관들은 불을 진압하고 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이 화재로 인한 환경 영향과 경제적 손실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선박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고급 자동차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일어났습니다. 포르쉐, 벤틀리, 아우디와 같은 대기업들이 반도체 부족으로 고객의 자동차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폭스바겐과 같은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일본의 공장을 설립하거나 해당 국가와의 협력을 취소하고 한국과 같은 다른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손상된 자동차에 대한 보상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운송선으로 인한 기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회사들은 상당한 금액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일본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한편 한국은 큰 운반선의 생산 일정에 치여 수많은 주문을 유치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잠재적인 고객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선박의 화재가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선박 제조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반선에 대한 엄격한 검사와 안전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에 직면하는 자동차 회사들과 함께 이 사고로 인해 일본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될 수 있으며 이는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냅니다. 한편 일본이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면서 한국과 다른 몇 개국은 빠르게 기회를 포착하여 자동차 시장을 확대하고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